18개월. 무지한 자들의 부가 준비된 소수에게 폭력적으로 넘어가는 거대한 부의 이동. 그 전에 여러분이 포트폴리오를 탈바꿈할 수 있는 남은 시간입니다. 2년도, 5년도 아닙니다. 단 18개월 뿐입니다. 저는 50년간 경제의 부채 주기를 파헤쳤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예견했고 닷컴 붕괴를 경고했죠. 그리고 지금 제가 추적하는 모든 핵심 지표가 핏빛 경고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총 8단계의 부채 주기 중 7단계의 절벽 끝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평범한 포트폴리오의 50에서 60%를 잿더미로 만들지만 당신의 돈마저 증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가올 거대한 재앙에서 살아남을 투자처는 딱 4가지입니다. 오직 4가지뿐입니다. 앞으로 20분 동안 저는 그 비밀의 자산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그것들만이 위기를 버텨내는지, 그리고 기회의 문이 영원히 닫혀버리기 전에 어떻게 손에 넣어야 하는지 낱낱이 폭로하겠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은 이겁니다. 이 주기는 75년에서 100년마다 반드시 반복됩니다. 마지막 주기는 1930년대와 40년대였습니다. 이 사이클은 결코 조용히 물러나지 않습니다. 쓰레기 자산을 쥔 자들로부터 진짜 자산을 틀어진 자들에게로 막대한 부가 잔인하게 빨려 들어가며 끝을 맺습니다. 저는 그 4가지 자산의 정체를 숨김없이 공개할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붕괴할 때 왜 오직 이것들만이 여러분의 재산을 완벽히 방어해내는지 늦기 전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뜯어고쳐야 하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이 오래 들을 그 어떤 정보보다 이게 왜 목숨처럼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죠. 2006년 저는 리처드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54세의 아주 성공적인 엔지니어였죠. 그는 30년간 뼈 빠지게 모아 180만 달러를 쥐고 있었습니다. 주식 60%, 채권 40%라는 교과서적 조언을 철저히 따르며 대형 자산운용사에 돈을 맡기고 있었죠. 그저 가만히 유지하라는 헛소리를 듣기 위해 매년 2만 달러나 되는 수수료를 바치면서요. 저는 제 사무실에서 그와 마주 앉아 지금 여러분께 하는 이 섬뜩한 경고를 똑같이 했습니다. 우리는 부채 주기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부동산은 빚더미고 은행들은 자신들도 이해 못할 맹독성 자산들을 시한폭탄처럼 끌어안고 있습니다. 타국이 몰려옵니다. 이 재앙에서 살아남을 4가지 자산으로 당장 갈아타야만 합니다. 하지만 리처드는 귀를 닫았습니다. 그의 자산관리사가 저를 과대망상증 환자 취급했거든요. 그들은 40년치 차트를 들이미며 주식은 무조건 반등한다고 그를 홀렸습니다. 펀더멘털은 경고하며 분산 투자가 완벽한 방패가 되어줄 거라 속삭였습니다. 제 경고는 그저 과장된 공포일 뿐이라고 했죠. 결국 리처드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2007년 시장은 미친 듯이 올랐고 리처드는 자신이 옳았다고 맹신했습니다. 그의 자산은 210만 달러를 찍었죠. 그는 조기 은퇴의 단꿈에 흠뻑 취했습니다. 아내는 플로리다에 살 별장을 골랐고 다음에 떠날 지중해 크루즈까지 이미 예약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재앙이 터졌습니다. 리처드의 자산은 18개월 만에 54%나 증발했습니다. 210만 달러가 97만 달러로 쪼그라들었죠. 30년의 피땀이 단숨에 반토막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56세였습니다. 자산관리사는 패닉에 빠져 팔지 말라며 금방 회복될 거라 앵무새처럼 떠들었죠. 하지만 리처드에겐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돈은 노후를 위해 복리로 불어났어야 할 생명줄이었습니다. 시장은 2013년이 되어서야 겨우 원점을 찾았습니다. 그의 나이 61세. 은퇴 계산기는 목표액보다 무려 80만 달러나 텅 비어있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은퇴는 65세로, 다시 67세로, 결국 70세로 끝없이 밀려났습니다.
작년에 리처드를 다시 만났습니다. 72세의 노인이 된 그는 지금도 일합니다. 일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버티는 겁니다. 플로리다 별장은 신기루가 됐습니다. 지중해 크루즈는 영영 타지 못했죠. 찬란해야 할 노후는 고된 노동으로 전락했습니다. 저를 진짜 피꺼소타게 만드는 건 이겁니다. 리처드는 멍청하지 않았습니다. 무모한 도박꾼도 아니었죠. 그저 착실히 규칙을 따르고 전문가를 굳게 믿었을 뿐입니다. 대중의 상식대로 순진하게 움직인 대가로 그는 철저히 파멸했습니다. 반면 가만히 있으라며 그를 사지로 몬 자산관리사는 58세에 은퇴해 판비치에서 주 5일 골프를 치며 떵떵거립니다. 제발 제2의 리처드가 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살려낼 시간이 18개월 뿐인지 그 끔찍한 진실을 폭로하겠습니다. 경제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정교하게 돌아가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그 기계는 세 가지 거대한 톱니바퀴로 굴러갑니다. 생산성 증가, 단기 부채 주기, 그리고 장기 부채 주기입니다. 생산성 증가는 단순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1인당 더 많은 가치를 뽑아냈습니까? 그렇다면 경제는 커집니다. 아니라면 썩어가는 거죠. 문제는 5년에서 8년마다 찾아오는 단기 부채 주기입니다. 경제가 팽창하며 사람들이 빚을 내어 돈을 펑펑 씁니다. 거품이 끓어오르죠. 그러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 숨통을 조입니다. 대출이 막히고 소비는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경제는 수축하고 다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며 사이클은 반복됩니다. 7년에서 10년마다 발작처럼 경제 침체가 터지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저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일 뿐이죠. 하지만 대중이 절대 보지 못하는 심해에는 세 번째 사이클이 떠리를 틀고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거대한 빚의 산을 쌓아 올리는 장기 부채 주기입니다. 국가 부채, 기업 부채, 가계 부채. 매년 이 지독한 빚더미가 쌓이고 쌓여 마침내 경제의 척추마저 으스러지는 임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장을 통한 탈출도 불가능하죠. 금리는 이미 역사적 바닥을 쳤기에 더 싼 이자로 갈아탈 수도 없습니다. 완벽한 사면초가입니다. 2026년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이 아찔한 절벽 끝입니다. 국가, 기업, 가계를 합친 미국의 총부채는 90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정부 빚만 38조 달러입니다. GDP의 125%에 달하죠. 미 연방정부는 지금 숨만 쉬고 기존 빚의 이자를 갚는 데만 매년 1조 달러 이상을 태워 없애고 있습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국방비보다, 교육비보다, 인프라 투자보다 더 막대한 돈이 그저 이자를 막는데 허공으로 증발합니다. 현대 역사상 최초로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잔인하게 씹어먹었다는 건 대재앙의 카운트다운을 알리는 치명적인 경고입니다. 이 빚의 무게는 이제 지탱 불가능합니다. 진짜 소름 돋는 문제는 이겁니다. 장기 부채 주기의 파국에 도달했을 때 국가가 쥘 수 있는 선택지는 단 3개뿐입니다. 첫 번째는 디폴트, 즉 파산입니다. 정부, 기업, 개인이 빚 갚기를 포기합니다. 연쇄 파산과 끔찍한 부의 증발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구조조정입니다. 빚의 판을 다시 짜는 거죠. 100달러 빚이 20년에 걸쳐 갚을 50달러로 둔갑합니다. 듣기엔 달콤하죠. 하지만 당신이 돈을 빌려준 채권자라면 방금 재산의 반토막을 강제로 뜯긴 겁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 부채의 실질 가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듭니다. 2020년에 10만 달러 빚이 2030년엔 푼돈이 되어버리죠. 통화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 내렸으니까 빚쟁이에겐 구원이지만 평생 저축만 한 당신에겐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중앙은행이 항상 어떤 패를 꺼내드는지 아십니까?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들은 절대 이 추악한 진실을 입 밖으로 내지 않습니다. 양적 완화, 경기 부양, 통화 수용성 같은 덜 공포스러운 사기꾼의 언어로 교묘히 포장하지만 본질은 결국 화폐 복사기 가동입니다. 허공에서 돈을 찍어내 부채의 가치를 무자비하게 짓밟는 짓입니다. 그 기만이 시작되는 순간 당신의 은행 계좌에 있는 돈, 당신의 은퇴 계좌, 30년간 피눈물 흘리며 모은 그 돈의 구매력은 잔인할 정도로 갈기갈기 찢겨나갑니다. 저는 500년의 피비린내 나는 경제사를 샅샅이 파헤쳤습니다. 네덜란드 제국부터 이어진 모든 거대 부채 주기를 해부했죠. 패턴은 소름 끼치도록 똑같습니다. 1930년대에 잿더미가 된 건 주식만이 아니었습니다. 국채가 휴지 조각이 됐고 회사채가 줄도산했으며 주식은 최고점 대비 89%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 지옥불 속에서 재산을 온전히 지키는 건 오직 특정한 4가지 자산을 틀어진 소수뿐이었습니다. 최물금, 가격 결정력을 쥔 기업, 단기 국채, 그리고 생산적인 농지. 1970년대에도 이 무서운 패턴은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채권을 처참히 찢어발겼습니다. 1970년부터 1980년까지 10년물 국채의 실질 가치는 60% 이상 증발해버렸죠. 10년간 증시는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매년 7에서 9%씩 치솟던 물가를 감안하면 주식 투자자들의 실제 구매력은 반토막, 즉 50% 넘게 녹아내린 겁니다. 1968년에 주식을 산 사람은 1980년대 초가 돼서야 겨우 본전을 건졌습니다. 무려 13년간 수익률이 0이었단 뜻입니다. 전문가들이 존버를 외치는 13년 동안 돈의 가치는 허공으로 사라졌지만 4가지 진짜 자산은 폭발했습니다. 금은 온스당 35달러에서 850달러로 24배나 폭등했죠. 에너지 기업처럼 가격 결정력이 있는 것들은 매출이 700% 치솟았습니다. 단기 국채는 원금을 지키며 기회를 줬고 농지 가치는 2배, 3배 뛰었죠. 이 끔찍한 사이클은 75에서 100년마다 어김없이 돌아옵니다. 부채 사이클이 끝날 때 종이 자산은 휴지 조각이 되며 오직 저 4가지 자산만이 살아남습니다. 이제 금융위기 3년 후인 2011년 68살의 나이로 제게 찾아왔던 마거리 씨라는 여성의 비극을 들려드리죠. 그녀의 남편은 2년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증발하는 걸 지켜본 극도의 스트레스가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그녀는 확신했죠. 65살 은퇴 무렵 부부의 재산은 140만 달러였습니다. 자산관리사는 성장성을 운운하며 흔해 빠진 주식 70% 포트폴리오에 그들의 피 같은 돈을 밀어넣었습니다. 2008년 위기가 터지자 60만 달러가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남편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마다 깨어나 계좌를 확인했고 곡기를 끊어버렸죠. 건강은 무섭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거리 씨 제게 편지를 쓴 이유는 단 하나. 세상의 뻔한 조언을 맹신한 대가가 단순한 돈의 상실이 아님을 경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수명과 건강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사기꾼 같은 가짜 전문가를 믿은 대가로 사랑하는 이가 고통 속에 죽어가는 걸 지켜보는 끔찍한 형벌입니다. 그녀는 과거로 돌아간다면 단 1달러의 수익이라도 진짜 안전자산이 주는 마음의 평화와 전부 맞바꾸겠다고 절규했습니다. 당신과 당신 가족이 이런 비극의 희생양이 되게 두지 마십시오. 시스템이 붕괴할 때 완벽하게 살아남는 4가지 생존 투자법을 지금 당장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 안전자산은 실물 귀금속입니다. 상장지수 펀드나 광산 주식, 종이 쪼가리금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쥐고 통제할 수 있는 진짜 금과 은말입니다. 손에 쥘 수 있는 실물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노후 대비의 핵심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역사를 통틀어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될 때마다 살아남은 건 오직 금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앙은행의 멍청한 통화 정책을 방어할 최후의 보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모든 걸 집어삼키던 1970년대, 금값은 35달러에서 850달러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1970년, 금에만 달러를 묻어둔 사람은 1980년에 24만 달러를 쥐었습니다. 같은 $10,000를 S&P 500에 넣은 사람은 물가 상승을 빼면 고작 $12,000를 건졌을 뿐이죠. 2000년대 주택 거품이 터지고 중앙은행이 수조 달러를 찍어냈을 때 금값은 250달러에서 1900달러로 7배 치솟았습니다. 2025년에도 금은 70% 이상 폭등했죠. 은은 무려 140%나 올랐습니다. 시장은 이미 최악의 통화 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동자산의 10에서 15%는 무조건 실물 금과 은으로 채우고 여러 국가의 안전금고에 분산 보관하십시오. 평생 이걸 꺼내 쓸 일이 없기를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앞으로 10년간 달러 가치가 반토막, 즉 50% 폭락한다면 모든 자산이 무너질 때 당신의 금 가치는 달러 기준 2배로 뛸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투자가 아니라 보험입니다. 보험에는 당연히 비용이 따르며 호황기에는 금이 주식 수익률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원래 보험의 역할이 그러니까요. 평소에는 그저 죽은 듯이 가만히 자리만 지키면 됩니다. 하지만 주식과 채권이 피투성이가 되는 파멸의 순간, 금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가치가 뜁니다. 그 10에서 15%의 방어벽이 여유로운 노후와 75살까지 뼈 빠지게 일해야 하는 지옥을 가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물 금과 은은 어떻게 사야 할까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엠맥스나 JM 불리온 같은 검증된 대형 딜러에게 직접 구매하십시오. 집으로 바로 배송받거나 안전금고 보관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불리온 볼트처럼 특정 골드바의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철통 보안 시설에 맡겨주는 할당형 보관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셋째, 소액이라면 동네에 이름난 코인샵을 가시되 반드시 평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메리칸 이글이나 캐나다 메이플리프 같은 1온스짜리 금화로 시작하는 게 핵심입니다. 금은 10온스 반화, 1온스 동전 형태가 적합합니다. 현물 가격에 프리미엄이 붙는 걸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금은 보통 3에서 5%, 은은 그보다 약간 더 비쌉니다. 수집용이라고 포장된 화폐형 코인은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순수한 쇳덩어리, 불리온뿐입니다. 화려함은 사치일 뿐입니다. 불을 지켜낼 두 번째, 진짜 안전자산은 압도적 가격 결정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단순한 주식이나 인덱스 펀드가 아니라 3가지 무서운 무기를 쥔 개별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 물가 상승률을 비웃듯 가격을 더 빨리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평생 먹고 살 만한 막대한 현금을 쏟아내야 하죠. 셋째, 돈 가치가 똥값이 될 때도 가치를 유지하는 실물 자산이나 지적 재산권을 쥐고 있어야만 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10에서 15%에 달했던 1970년대, 대다수 주식은 도살당했습니다. S&P 500은 제자리에서 썩어갔지만 몇몇 독종 기업들은 미친 듯이 폭발했죠. 석유와 가스 매정량을 틀어진 에너지 기업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유가가 배럴당 $10에서 $80로 치솟자 그들의 매출은 무려 700%나 미쳐 날뛰었습니다. 반면 비용 상승은 기껏해야 50% 수준이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익 확장이 일어난 거죠. 또한 수익이 보장된 유틸리티 기업들 역시 강력했습니다. 운영비가 폭등해도 규제 보호막 덕분에 마진을 남기며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떠넘길 수 있었으니까요. 프록터앤갬블, 존슨앤존슨, 코카콜라처럼 독점적 지위를 가진 필수 소비재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가가 오르면 이들은 자비 없이 가격을 올립니다. 소비자들은 욕을 하면서도 지갑을 엽니다. 브랜드 충성도가 미친 데다 생존에 꼭 필요한 물건들이기 때문이죠. 프록터앤갬블을 보십시오. 타이드, 팜퍼스, 질레트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제조 원가가 20% 오르면 이들은 뻔뻔하게
소비자가를 25% 올려버립니다. 비싼 세제 대신 싼 세제로 갈아탈 수는 있어도 세탁 자체를 멈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소름 돋는 가격 결정력입니다. 밴드에이드, 타이레놀, 의료기기를 장악한 존슨앤존슨도 똑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덮쳐도 병원은 의료장비 구매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폭등한 값을 지불해야 하죠. 명심하십시오. 이건 벼락부자가 되려는 얄팍한 꼼수가 아닙니다. 피 같은 재산을 지켜내는 완벽한 방패막이입니다. 경제가 박살날 때 이들은 생존을 넘어 시장을 지배합니다. 당신의 자산 중 30에서 35%는 무조건 이런 무기를 가진 기업에 묻어둬야 합니다. 소비물 자산을 장악하고 가격을 마음대로 쥐고 흔들며 숨만 쉬어도 현금이 쏟아지는 기업. 이런 그물 같은 회사들을 대체 어떻게 찾아낼까요? 배당 기족주를 추적하십시오. 무려 25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올려온 독종 기업들입니다. 이 좁은 명단에 들어가는 회사는 전 세계 65개 남짓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수많은 경제 침체의 피바람을 견뎌냈고 어떤 끔찍한 사이클 속에서도 가격 결정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 가지 핵심 섹터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십시오. 프록터앤갬블, 코카콜라, 콜게이트 파몰리브 같은 필수 소비재, 넥스트에라 에너지와 듀크 에너지 같은 유틸리티, 그리고 존슨앤존슨, 에벗 레버러토리스 같은 헬스케어 포식자들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배당금 지급 역사를 당장 파헤치십시오. 30년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배당을 늘린 기업만이 진짜 가격 통제력을 쥔 겁니다. 배당 성향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이 비율이 60% 밑이어야 억지로 배당을 쥐어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알짜 기업 6에서 8개에 골고루 자본을 분산하십시오. 그래야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철벽 같은 수익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완벽하게 안전한 피난처는 미국 단기 국채입니다. 지루하게 들리겠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중요한 무기입니다. 연수익률 4에서 5%가 보장되는 91만기에서 2년만기 국채, 그리고 국채가 보증하는 현금성 자산과 초단기 펀드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폭락장에서 살아남을 여러분의 실탄이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최후의 무기입니다. 경제 위기는 반드시 덮칩니다. 그때 현금을 쥐고 있어야만 평생에 단 한 번 올까 말까한 진짜 기회를 낚아챌 수 있습니다. 2008년 3월을 기억하십니까? 최상위 등급 우량 회사채가 반토막난 60센트에 헐값으로 던져졌습니다. 현금이 있었다면 그걸 쓸어 담았을 겁니다. 불과 12개월 뒤 정상가를 회복하며 숨만 쉬고도 60%의 수익을 냈습니다. 2020년 3월 전염병 공포로 단 3주 만에 증시가 35% 폭락했을 때도 현금이 신이었습니다. 바닥에서 쏠 실탄이 있었다면 6개월 만에 자산은 2배로 불어났을 겁니다. 그 지옥 같은 위기 속에서 벼락부자가 된 자들은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현금 동원력이 가장 압도적이었을 뿐입니다. 자산의 20에서 25%는 무조건 단기 국채와 현금으로 묶어두십시오. 4에서 5%의 수익은 인플레이션을 간신히 방어하는 수준이지만 여러분에게 막강한 선택권을 줍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자산을 던질 때 당신은 여유롭게 그걸 줍는 겁니다. 지금 단기 국채 금리는 1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원금 손실 제로, 언제든 뺏을 수 있는 완벽한 유동성으로 4에서 5%를 챙길 수 있습니다. 이 기적 같은 기회는 곧 사라집니다. 파국이 가속화되면 연방준비제도는 다시 금리를 제로로 끌어내릴 겁니다. 그 5%가 1% 밑으로 추락하기 전에 당장 지금의 고금리에 자본을 묶어두십시오. 국채는 어떻게 사냐고요? 가장 쉬운 건 미국 정부 공식 사이트인 트레저리 다이렉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당장 무료로 계좌부터 여십시오. 수수료 한 푼 내지 않고 단기 국채를 직구할 수 있습니다.
매달 만기가 돌아오도록 사다리를 짜두면 현금 흐름이 끊기지 않습니다. 아니면 일반 증권 계좌로 국제 ETF를 담아도 됩니다. SGOV라는 티커를 기억하십시오. 1에서 3개월짜리 초단기 국채만 꽉꽉 채워둔 비밀 경기입니다.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지만 알맹이는 100% 미국 정부 보증입니다. 극단적 유동성을 원한다면 뱅가드나 피델리티에서 머니마켓 펀드 계좌를 파십시오. 이들이 운용하는 국제 펀드는 현재 약 4.5%의 이자를 줍니다. 원할 때 언제든 돈을 뺄 수 있고 정부가 온전히 보증하는 철통 같은 금고입니다. 네 번째, 생존 자산은 스스로 돈을 벌어들이는 생산적 채물 자산입니다. 농경지, 임대부동산, 핵심 인프라 시설, 농지 리츠까지 종이돈이 휴지 조각이 되든 말든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써야 할 식량과 집,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모든 부채 위기 속에서 실물 자산은 형체가 있기에 그 가치를 지켜냅니다. 1930년대 대공황 때 주식과 채권이 박살나는 동안에도 농경지 가치는 굳건히 버텼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금융시장이 피투성이가 되어도 사람은 밥을 먹어야 하니까요. 1970년대 식량 가격이 폭등할 때 농경지 가치는 두세 배나 치솟았습니다. 임대용 부동산 역시 물가 상승률만큼 월세가 올라가니 최고의 방어막이 되었습니다. 진짜 실물 자산이 안전한 데는 두 가지 치명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끊임없이 현찰을 찍어냅니다. 농장은 작물을 생산하고 임대부동산은 월세를 뱉어냅니다. 장부상 가격이 얼마로 곤두박질 치든 이 현금 파이프라인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둘째, 만질 수 있는 실체입니다. 종이돈처럼 농경지를 찍어낼 수도 부동산을 허공에서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공급은 철저히 막혀 있는데 식량과 거주지에 대한 수요는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산 중 10에서 15%를 반드시 실물 자산에 박아두십시오. 일반인이라면 수익형 부동산을 소유한 니츠가 정답입니다. 농장 전체를 사들이지 않고 실물 자산의 주인이 되는 법이 궁금하십니까? 농지 리츠부터 파고드십시오. LAND라는 티커의 글래디스톤 랜드 코퍼레이션을 보십시오. 미 전역의 농장을 쓸어 담아 농구들에게 빌려줍니다. 배당률만 무려 3%입니다. FPI 파물랜드 파트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용 부동산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티커 5로 불리는 리얼티 인컴을 주목하십시오. 11,000개가 넘는 알짜 부동산을 주고 매달 배당금을 꽂아줍니다. 이들은 29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배당을 늘려왔습니다. 더 완벽한 분산을 원한다면 VNQ라는 뱅가드 부동산 ETF가 있습니다. 주거, 상업, 산업, 의료용 부동산까지 수백 개의 리츠를 한 바구니에 담은 괴물입니다. 당신에게 막대한 현금과 전문 지식이 있다면 임대부동산이나 농지를 직접 사들이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에겐 그럴 돈도 시간도 없습니다. 리츠는 그 끔찍한 관리 스트레스 없이 실물의 과실만 쏙 빼먹게 해줍니다. 부채 위기라는 대학살에서 당신의 불을 지켜줄 4가지 무기가 바로 이겁니다. 10에서 15%는 실물 금과 은, 30에서 35%는 가격 통제력을 쥔 독점 기업, 20에서 25%는 단기 국채와 현금, 10에서 15%는 자가 증식하는 실물 자산. 이 4가지 방어막에 자산의 70에서 90%를 쏟아부어야만 살아남습니다. 남은 10에서 30%만이 여러분의 연령과 지식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도박을 걸어볼 영역입니다. 신흥국 시장, 원자재, 혹은 여러분이 뼛속까지 꿰뚫고 있는 혁신 기술에 베팅하십시오. 하지만 핵심 70에서 90%는 철벽 방어용입니다. 곧 닥칠 재앙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구명조끼입니다. 여기서 대다수의 멍청이들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실수를 저지릅니다. 상황은 이해하죠. 제 경고에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다 주식이 조금 오르면 이성을 잃고 다 팔아치운 뒤 금괴를 안고 현금 뭉치 위에 앉아
세상이 망하기만을 기도합니다. 그러다 시장이 1년 더 올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은 다 날아가고 금값은 제자리 걸음이고 결국 스스로가 한심에 미칠 겁니다. 투자는 그런 식의 멍청한 도박이 아닙니다. 완벽히 통제된 전략을 당장 공개합니다. 1단계,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계산하십시오. 이 돈을 꺼내 써야 할 날이 몇 년 남았습니까? 35살에 60살 은퇴를 꿈꾼다면 25년이 남았습니다. 12개월에 걸쳐 서서히 판을 갈아엎어도 됩니다. 하지만 58살이고 65에 은퇴할 거라면 단 7년뿐입니다.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3에서 6개월 안에 자산을 전면 재배치하십시오. 돈이 필요한 시기가 턱 밑까지 다가올수록 피를 말리는 속도로 움직여야 합니다. 2단계, 쓰레기부터 남김없이 소각하십시오. 묻지마 투기판에 던져둔 단 자산부터 당장 끊어내야 합니다. 유행에 휩쓸려 사들인 잡코인, 밈 주식. 수익은 이론 한 장 없으면서 100배의 거품이 낀 껍데기 성장주들. 이번 주 안으로 전부 처분하십시오. 그 다음 비대해진 포지션의 살을 뜯어내십시오. 인덱스 펀드의 80%가 몰려있다면 향후 3에서 6개월간 잔혹하게 칼을 대어 비중을 확 낮추십시오. 최고점에 빠져나오겠다는 오만은 버리십시오. 당신은 절대 못합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그저 취약한 자산의 비중을 기계적으로 잘라내십시오. 3단계, 4가지 생존금고를 착실히 채워넣는 겁니다. 첫 달은 실물금을 확보하십시오. 자산의 5%부터 시작해 애트맥스에서 금화 한두 잎을 사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트레저리 다이렉트 계좌를 여십시오. 둘째 달엔 배당 귀족주를 집요하게 파헤치십시오. 가격 통제력을 지닌 철옹성 같은 기업 2곳에 당장 베팅하십시오. 프록터앤갬블이나 존슨앤존슨이 그 완벽한 시작이 될 겁니다. 즉시 현금 10%를 단기 국채로 피신시키십시오. 셋째 달, 시장 가격을 통제하는 거대 독점 기업 2곳을 더 낚아채야 합니다. 넥스트 에라 에너지 같은 필수 인프라나 생존과 직결된 헬스케어 말입니다. 단기 국채 비중을 더 공격적으로 끌어올리십시오. 넷째 달에는 실물은을 더 긁어모아야 합니다. 금과 은의 총 비중을 정확히 10%까지 꽉 채워 방어벽을 높이십시오. 다섯째 달, 실물 자산으로 방탄조끼를 입으십시오. 리얼티 인컴이나 뱅가드 부동산 ETF에 돈을 묻고 독점 기업 하나를 추가하십시오. 여섯째 달, 구축한 생존 진지를 내목하게 점검합니다. 이제 귀하의 자본 70에서 80%는 4가지 절대 방어 자산에 묶여 있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계산된 도발이거나 현금입니다. 이 숨막히는 자맹 전술에는 3가지 치명적 우위가 있습니다. 첫째, 진입 타이밍의 파멸을 피합니다. 어리석게 완벽한 바닥을 잡으려는 도박꾼의 환상을 버리십시오. 둘째, 시장의 발톱을 파악하고 전술을 뜯어고칠 시간적 여유를 법니다. 실행 과정에서 귀하의 뼈아픈 약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감정적 붕괴를 원천 차단합니다. 야금야금 자본을 빼내는 것이 뭐 아니면 도식에 거대한 폭탄을 안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네 번째 단계, 개벨의 짖는 소리를 차단하십시오. 당신이 진지를 옮기는 동안 시장은 조롱하듯 오를 것이고 친구들은 얄팍한 단기 수익률을 떠벌릴 겁니다. 금융언론은 강세장이 화려하게 부활했다고 나팔을 불 겁니다. 그 헛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귀하는 고작 다음 달에 조작된 숫자에 인생을 베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75년 주기의 거대 부채 사이클, 그 파멸의 끝자락에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단기 수익 따위는 휴지 조각입니다. 오직 장기적 생존뿐입니다. 이제 곧 닥칠 끔찍한 진실을 예언하죠. 이 영상을 보는 절대 다수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맞아, 일리 있군. 그러곤 완벽하게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너무 끔찍한 비관론이잖아 라며 스스로의 나태함을 합리화하겠죠. 조금만 더 지켜보자. 내 자산관리사한테 물어봐야지.
그럼 그 사기꾼들은 무조건 버티라고 할 겁니다. 당신이 펀드에 피 같은 돈을 묶어둬야 그들의 수수료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당신이 실물금을 쥐거나 현금으로 도망치면 그들 몫은 영원히 증발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기꺼이 그들 말을 따를 겁니다. 잔혹한 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도망치는 게 훨씬 달콤하니까요. 그리고 12에서 24개월 뒤, 피비린내 나는 파산이 온 세상을 덮칠 때 당신은 이 영상을 떠올리며 뼈저리게 후회할 겁니다. 그때 들었어야 했는데. 늦었습니다. 55살에 50%가 날아간 계좌는 절대 복구 불가능합니다. 수학적 사형 선고입니다. 복리의 마법이 폭발할 물리적 시간조차 없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입니다. 당신의 썩어가는 포트폴리오를 당장 펼치십시오. 모든 종목, 모든 펀드의 멱살을 잡고 단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시오. 인플레이션 부채 폭발이 시작될 때 이 쓰레기가 내 구매력을 철통같이 지켜줄 것인가? 대답이 아니오라면 가차없이 모조리 시장에 내다버리십시오. 그 다음 탈출 경로를 짜십시오. 향후 3에서 6개월간 어떻게 4개의 반공으로 자본을 뺄 것인지 종이에 눌러 적으십시오. 소름 돋게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마감일. 기계적인 알고리즘을 뇌에 박아놓으십시오. 시장이 요동치든 뉴스가 떠들든 당신의 얄팍한 감정이 미쳐 날뛰든 무조건 복종해야 할 철칙입니다. 위기에 헛된 희망은 깡통이 될 주식을 끝까지 안고 뒹굴게 합니다. 오직 냉혹국한 시스템만이 당신을 구원합니다. 이 철칙은 역사상 모든 부채 학설에서 명백히 증명되었습니다. 1930년대, 1970년대, 2008년. 종이 자산은 잿더미가 되고 4가지 실물만 살아남는 공식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탈출구는 닫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8단계 부채 붕괴 중 7단계에 서 있습니다. 6에서 12개월 뒤면 마지막 8단계, 완벽한 지옥으로 추락합니다. 그때 가면 모든 게 끝납니다. 지금 당장 방아쇠를 당기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주저하는 왜냐